두 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 1, 2위예요. 비호감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두 분이 비슷비슷하죠? 아니요. 많이 차이 나죠. 이재명 그런데 후보도 비호감도가 유승민 높더라고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과의 그 싸움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수사 네. 외곽만 알면 되는 것이지 수사 실무자는 아니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해주기 싫으면 대장동 비리 TF 팀장 할 사람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 홍 후보님이야말로 과거에 뭡니까? 모래시계 검사?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수사 실무에서 떠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말씀해 보세요. 똑 말하는 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밖에서 보시는 사람들이 안 아니, 된다고 나는 말씀해 그래가지고 보세요. 아니, 작게 오고 다른 이런 얘기하는 게 후보를 아니고요.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말씀해 이어나가는 보시죠. 과정이고요. 그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오늘은 대답을 잘 예, 하시네요. 예. 지금은 경선국면입니다. 본선까지 4개월이 있습니다. 그때 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11월 5일이면 바로 붙어야 됩니다. 두 분 조금만 쉬시고 제가 좀 네, 많이 말씀하십시오. 예. 두 분께서 우리 윤 후보님하고 저 홍 후보님 두 분께서 막말, 쌍욕, 망언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는데 두 분 캠프에서 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25개씩 막말, 망언 시리즈를 서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홍 후보님은 윤 후보님을 25개의 망언 뭐 이런 시리즈로 26개. 26개입니까? 각자 25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25개가 안 되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 네, 중도 확장 문제를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악몽이 생각납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타 독자 출마해서 야권 분열가 많으신 거고요. 있든 없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공세로 몰아넣을 것이고. 하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4년 전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우리 원희룡 후보님이 몸담은 그 당에 원희룡 후보님이 뽑은 후보로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뽑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팩트니까요. 우리 바른정당 같이 했고. 말씀하십시오. 바른정당. 제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지 듣겠습니다. 마십시오. 그 시간도 없으신 분이. 바른정당 같이 해놓고 자기가 뽑아놓고 인제 와가지고 4년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철수와의 악연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룰을 좀 지켜주십시오. 룰을. 사실 이번에 10여 차례 이상 토론을 했죠. 토론을 쭉 해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은 정말 촘촘하고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중에서는 정책은 단연 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많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나가서 바른정당에서 이 내 당 지지율 4%밖에 안 되는 그 정당에서 당 재생시키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정권은 비판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내가 아니 보지. 그게 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연합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만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 아니, 그래 있을 수 말씀하시면 안 있습니까? 되죠. 아니 검찰총장 혼자 수사합니까? 인사를 저렇게 학살 인사를 해가지고 다들 그때 세 분이 페이스북에 글도 아니. 많이 올리셨던데.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비서관도 조사를 못했던데요? 아닙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지금 13명을 기소했는데 네. 그중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입니다. 수석이 기소가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죠?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 잠시만요. 무슨 아니, 그건 역선택이란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재명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경선 붙이는데 거기에 역선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자, 민주당 그만하시죠. 지지층이 네. 24%가 알겠습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찍어줬어요. 저도 여기서 무슨 통계 수치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 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수십 년간 쌓인 자산 축적이 있는 국민회에서 써야지 자꾸 이게 부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부채를 막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기 불황 때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없는 겁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고 났으면은 또 미래에 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긴축을 해야죠. 전문 분야 아닌데 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여쭤보는 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토론이 사실 10번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판에 특히 홍 후보님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뭐 캠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내부 싸움으로 가지고 그냥 우리 내부끼리 밀어내면 그다음 정권 교체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저는 전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리스크와 이재명이라는 이 실체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온갖 공작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통탄을 하고 있고요. 당 정책에서 또 공약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저 이걸 입장 개인의 제 선호나 입장으로는 개인의- 저는 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럼 그거는 반대하는 걸 공약으로는 못 내겠다.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머지 세 후보님들 잘 모시고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꼭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 후보님들은 앞으로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